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막혀있던 돈의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당신의 재물운 흐름을 댓글로 확인해 드리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정성껏 여러분의 재물운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돈 들어오는 재물운 이야기.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벌어도 모이지 않는 돈, 갑자기 늘어난 지출, 기댈 곳 없이 혼자서 버텨야 하는 생활, 하루하루를 견디는 게 점점 더 버거워졌다는 걸 당신 자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꼬일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그런 생각 요즘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명리학은 말합니다. 돈이 막히는 시기란 기운이 바뀌기 직전에 고요한 침묵일 뿐이라고요. 지금 이 침묵은 정체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운이 바뀌기 전, 기운이 바닥을 딛고 올라오기 전 잠시 멈추는 시간일 뿐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명상이 아닙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기운, 그 기운을 스스로 불러오는 마음과 말의 구조를 따라갑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삶의 중심을 다시 찾고 싶을 때, 기운의 흐름을 바꾸고 싶을 때 그저 조용히 틀어두기만 해보세요. 당신 안의 기운이 바뀌면 현실의 흐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째,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기운. 명리학에서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합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물이 들어올 수 있듯 마음의 공간이 비어 있어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을 마음속에 쌓아둡니다. 욕심, 후회, 미련, 질투, 이 모든 감정들은 마음의 자리를 차지한 채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틈을 막아버립니다. 비운다는 건 무조건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안을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가장 무겁게 가슴을 누르고 있는가? 무엇을 가장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 감정을 마주하며 말해줍니다. 이제 괜찮아. 수고했어. 놓아도 돼. 복은 항상 가벼운 마음 안에 먼저 들어옵니다. 무겁고 단단한 마음은 기운의 흐름을 틀어막는 벽이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감정,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분노, 끝난 관계에 대한 미련, 그 모든 감정은 지금의 나에게 필요 없는 짐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지나간 감정도 수의 기운이라 봅니다. 물이 썩으면 흐름이 막히듯 감정이 썩으면 복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정말 이 감정을 계속 끌어안고 살아야 할까? 이 일이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 있어야 할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내 안의 감정을 놓아주세요. 비워야 채워집니다. 흘려보내야 들어옵니다. 텅 빈 공간은 복이 흘러들어오는 시작점이 됩니다. 마음을 정돈하면 삶이 정돈됩니다. 삶이 정돈되면 운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 가볍고 투명한 공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 복의 기운이 조용히 머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은 지금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둘째, 나의 기운을 바르게 세우는 말. 명리학에서 말은 기운을 움직이는 열쇠라 합니다. 사람이 내뱉는 말은 그 사람의 운이 됩니다. 특히 자신에게 하는 말은 기운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힘이 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 원래 이런 운이야.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말은 스스로의 복을 닫아버리는 주문입니다. 기운은 듣는 대로 움직입니다. 말의 파장은 현실을 따라 만듭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나는 괜찮다. 내게도 복이 올 것이다. 나는 이미 충분한 사람이다. 이런 말들은 마음의 기운을 바꾸고 복이 들어올 문을 열어줍니다. 명리학에서는 인성이 강한 사람이 자기 돌봄과 언어 조절이 탁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인성의 기운이 결국 귀인운과 재물운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나를 지지하는 말, 내 마음을 다독이는 말, 그것이 나의 운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그 말은 주변 사람에게도 흘러갑니다. 가족에게, 자녀에게, 친구와 동료에게 말이 따뜻하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부드러우면 복이 흐를 길도 함께 열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하고 있나요? 내가 나에게 던진 말이
스스로를 꺾는 말이었는지 혹은 일으켜주는 말이었는지 이제부터는 그 말의 힘을 믿고 말의 방향을 바꿔보세요. 말은 기도처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가장 순수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반드시 내가 흘려보낸 방향으로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셋째, 돈이 좋아하는 기운은 움직임입니다. 돈은 흐름의 에너지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정체되고 정체된 곳에는 기운이 머물지 않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식상의 기운이 돈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합니다. 식상은 창조, 표현, 생산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움직이고 표현할수록 돈의 기운은 나를 향해 흘러 들어옵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운이 바뀝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는 마음에 빠져 기운이 멈춘 채로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일수록 작은 움직임 하나가 복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정리하지 못한 서랍을 하나 비우는 일,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안부 인사를 보내는 일, 그저 집 앞을 산책하는 것조차도 움직임의 기운을 깨우는데 충분합니다. 명리학에서 식상의 기운은 특히 여성의 삶에서 활동을 통해 얻는 기회와 타인과의 연결을 담당합니다. 움직임이 많을수록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내 안의 재능이 드러날수록 복이 따라오기 쉬운 구조입니다. 특히 6월처럼 계절이 바뀌는 시기, 식상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계절에는 가벼운 행동 하나가 예상치 못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몸을 일으키고 생각을 표현하고 작은 실행을 시작하는 것. 기운은 움직임을 타고 들어옵니다. 가만히 있는 기운은 없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은 갇혀있고 갇혀있는 생각에는 기회가 머물지 않습니다. 돈은 머무는 곳보다 흐르는 곳을 좋아합니다. 쓰지 않으면 막히고 순환시키면 다시 돌아옵니다. 작은 기부, 정성스러운 선물, 가족과 나누는 음식도 모두 돈을 흐르게 만드는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의 핵심은 순환입니다. 내 안의 기운을 바깥으로 흘려보낼 때 세상은 그 기운을 받아 다시 내게 되돌려줍니다. 몸이 굳으면 마음도 굳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글을 쓰는 것도 꽃을 보는 것도 요리를 하는 것도 다 기운의 흐름을 돕는 좋은 시작입니다. 돈은 멈춤보다는 흐름을 좋아합니다. 움직이는 당신에게 기회가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의 복을 불러오는 시작이 됩니다. 넷째, 귀인의 기운은 복을 데려옵니다. 명리학에서는 귀인을 복이 흐르는 통로라고 말합니다. 혼자선 풀리지 않던 일이 귀인을 통해 풀리고 생각지도 못한 길이 귀인을 통해 열리기도 합니다. 귀인은 반드시 특별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익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친구, 오랜만에 연락 온 지인, 심지어 가족 중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귀인의 기운은 내가 평소에 쌓아온 마음의 빚에서 태어납니다. 도움을 준 기억, 진심을 건넨 순간, 말없이 응원했던 마음, 그 모든 기운들이 귀인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명리학에서는 인성과 관성의 균형이 잘 잡힌 사람에게 귀인의 기운이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말은 결국 책임 있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복이 연결되는 사람을 만나기 쉽다는 뜻입니다. 귀인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귀인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복이 실질적으로 내 것이 됩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무심히 건넨 말이 따뜻했던 사람,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지금의 귀인일지도 모릅니다.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기운은 혼자서는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는 순간 그 기운이 2배, 3배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귀인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다면 그것도 또 다른 복의 씨앗입니다. 복은 순환입니다. 귀인의 기운은 주는 순간에도 생기고 받는 순간에도 생깁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작은 인연, 그 안에 귀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인연이 지금의 답답함을 풀고 다음 흐름의 문을 열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기다림도 흐름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조급해집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고 기회가 보이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운인가 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명리학은 말합니다. 운은 계절처럼 움직인다고요. 겨울을 지나야 봄이 오듯 기운도 준비의 시간을 반드시 거칩니다. 지금의 정체, 지금의 고요함은 막힌 것이 아니라 쌓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다음 운의 질을 결정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리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정리하지 못했던 관계를 정리하고 삶의 균형을 다잡고 잊고 있던 꿈을 꺼내볼 수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운이 들어오기 전 기운을 비축하는 시기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복이 들어올 그릇이 달라집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다듬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더 정확하게, 더 오래 머뭅니다. 지금은 버티는 시기가 아닙니다. 다듬고 정비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기입니다. 내가 조용히 준비한 만큼 복은 더 크게 돌아올 것입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늘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여섯째, 공간의 흐름이 바뀌면 운도 바뀝니다. 명리학은 환경이 곧 운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의 기운이 그대로 나의 기운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방, 정리되지 않은 서랍, 빛이 들지 않는 거실, 이 모든 환경 요소들은 기운의 흐름을 막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공간을 다시 살펴보세요. 자주 앉는 의자, 늘 지나치는 복도,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방, 그 공간에 쌓인 기운은 어떤가요? 명리학에서 공간은 곧 토의 영역입니다. 토의 기운은 안정, 기반, 중심을 의미합니다. 즉, 정돈된 공간이 있어야 운이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집안의 물건을 조금만 치워보세요. 묵은 종이, 안 쓰는 전자기기, 추억은 남았지만 무겁게 느껴지는 물건들, 그걸 내려놓는 순간 공간도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숨은 운을 불러오는 길이 됩니다. 창문을 열고 햇빛을 들이며 바람을 환기시키는 것, 그 작은 움직임이 기운을 새롭게 합니다. 명리학에서 길한 자리는 늘 깨끗하고 비워진 공간 위에 머뭅니다. 운이 들어올 자리, 지금 당신의 손으로 만들어 보세요. 일곱째, 과거의 감정을 털어내는 마음 정리. 기운은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막는 가장 큰 벽은 과거의 감정입니다. 억울했던 일, 미워했던 사람, 해결되지 않은 대화, 그리고 말하지 못한 속마음, 이 모든 감정들은 내 안에 오래 남아 기운을 고이게 만듭니다. 명리학에서 수의 기운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는 재물의 기운을 담는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흐르지 않으면 썩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즉, 감정이 막히면 돈도 기회도 인연도 흐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 안의 감정을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말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인정하고 내보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제 괜찮아. 그만 놓아도 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정리되면 내가 보지 못했던 기회가 보입니다. 감정이 가라앉으면 복이 머무를 자리가 생깁니다. 감정을 붙잡는 힘보다 흘려보내는 용기가 당신의 운을 더 크게 열어줄 것입니다. 여덟째, 잠든 재능을 깨우는 식상의 기운. 명리학에서 식상은 표현, 창조, 나눔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이 식상의 기운은 재물운의 통로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돈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시도, 새로운 움직임을 따라 흐릅니다. 이 모든 시작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가능성에서 나옵니다. 한동안 잊고 지낸 취미, 예전에 잘했던 일,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능력, 그 안에 식상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지금 이 시기에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내가 이런 걸 해도 될까?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리학에서 식상의 기운은 즐기면서 나오는 기운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는 방향, 내가 재미를 느끼는 활동 속에서 진짜 기운이 피어납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말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일, 그 작은 표현 속에 복은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주에서는 식상이 자녀운과 재물운 모두를 의미합니다. 내가 표현하는 만큼 가족과의 복도 깊어지고 돈의 흐름도 살아납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글을 써도 그림을 그려도 영상 하나를 찍어도 괜찮습니다. 내 안의 재능은 남들과 비교해서 크고 작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다운지를 기준으로 깨어납니다. 이제는 머리보다 마음을 따라가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식상은 깨어나고 기운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홉째, 좋은 말을 듣고 말하는 운의 전환.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듣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 안에는 기운이 들어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말을 금의 기운과 연결합니다. 금은 재물, 결정, 분별의 기운입니다. 따라서 좋은 말은 재물운을 맑게 하고 운의 방향을 정확히 잡아줍니다. 누군가의 잔소리, 스스로에게 하는 비난, 뉴스 속 불안한 이야기들, 그 속에 너무 오래 머물면 기운은 탁해집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말, 응원하는 말,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머물면 마음이 정돈되고 기운은 가벼워집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들은 말 중에 기운을 살리는 말이 있었나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해준 말 중에 따뜻한 말이 있었나요? 지금 이 명상을 듣고 있는 순간도 당신의 기운은 바뀌고 있습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생각이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지면은 행동이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바뀌면은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열립니다. 말은 공기처럼 흐릅니다. 하지만 공기 중의 산소처럼 삶을 바꾸는 힘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좋은 말이 많은 공간에 머무세요. 좋은 말을 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스스로에게 좋은 말을 건네세요. 괜찮아, 충분해, 복이 곧 올 거야. 그 말들이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의 운을 키워줄 것입니다. 10번째, 나의 돈복을 깨우는 사주의 흐름. 명리학은 사람마다 돈이 들어오는 길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인연을 통해, 누군가는 실력을 통해, 또 누군가는 오래 버틴 끝에 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타고난 사주에서 재성이 약하다고 해서 절대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복이 들어오는지 그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재성이 강한 사주는 기회를 잘 잡는 힘이 있고, 재성이 약한 사주는 도움을 통해 복을 키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의 타이밍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명리학에서는 사주의 재성, 인성, 식상, 관성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복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신은 그 균형을 맞춰가는 중입니다. 지금의 시간은 복이 들어올 통로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사주가 어떤 구조든 복을 향한 길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껏 성실하게 살아왔다면, 마음을 잃지 않고 지켜왔다면 당신의 사주는 반드시 복을 부릅니다. 당신은 이미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상을 듣는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복은 당신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명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어떤 부분은 잠결처럼 흘러갔을지도 모르지만 기운은 말 없이도 당신 안에 천천히 깊게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명리학은 말합니다. 기운은 반드시 흐르기 마련이고 흐름이 바뀌는 순간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된다고요. 당신은 지금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돈의 흐름도 복의 기운도 모두 당신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공간을 비우고 좋은 말을 들으려는 이 순간 이미 당신은 운이 바뀌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기다려온 변화는 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자신을 믿고 고요한 기운 속에 머물러 주세요. 당신이 흘려보낸 마음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복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좋은 기운이 당신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재물운이 어떤 흐름에 있는지 궁금하셨다면 댓글을 통해 간단히 확인해 드릴게요.
댓글에 아래 정보를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당신 안에 흐르는 재물의 기운을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그만 응원이라도 누군가에겐 큰 기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기운 나눠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